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오늘 백무산 시인의 나도 그들처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자연인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 성찰, 백무산, 나도 그들처럼 해설, 바람, 비, 별, 대지, 숲, 자연과 소통하다가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 문명을 만나면서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의 삶으로 인해 함께 숨쉬던 자연이 심오해지고 난해해져 버린 지금, 바람의 이웃, 물과 별의 동무로 말 놓고 지내던 그 시절, 생명력 가득한 삶이 그리워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분석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에 대한 염원을 진솔하게 담은 시입니다. 상징적이고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와 반성적인 어조의 사용이 두드러지고요. 특히 이 작품은 음성과 음악, 이미지 등이 결합된 영상시로 제작되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널리 향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나도 그들처럼은 문학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된 문학작품이 일상에서 향유되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미래와 발전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측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는.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까닭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을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백무산, 나도 그들처럼. 나도 그들처럼. 자, 그들은 뒤에 나오는데요. 바람, 비, 별, 대지, 숲으로 자연을 뜻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생명력 넘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시베들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고요.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대갈로 했는데요. 자, 이렇게 대갈로 한 것은 요 바람 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자연적 생명력이 충만한 삶, 긍정적 대상입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는 바람은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이고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소통할 수 있었다. 자연과 소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시는 요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금은 소통이 단절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에는, 자, 내가 계산되기 전에는 소통할 수 있다. 거꾸로 계산은 이성적, 합리적, 분석적인 삶, 부정의 대상입니다. 대갈로 한 것은 자연이고,
긍정적 대상이고, 억세에 관로한 것은 이성적, 합리적, 분석적 삶으로 부정적 대상입니다. 자, 요 앞구와 뒷구가 뒤집어져 있죠. 자, 요 계산은 시적 화자가 부정적으로 온 대상이고요. 앞구와 뒷구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도지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시는 또 동일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매연 이행의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 형성을 하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되기 전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나이고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자연 긍정의 대상이죠. 내가 청량되기 전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부정의 대상입니다. 청량이 되기 전 비의 말을 새길 수 있었던 나.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죠. 내가 청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도시법입니다.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람, 비, 별은 자연으로 긍정의 대상이죠. 내가 해석되기 전에는 청량 해석은 부정적 대상입니다. 해석되기 전 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나, 별과도 소통할 수 있었다.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대지는 자연이고 부동산은 인간의 합리적 계산이죠. 긍정의 대상이고 또 부정의 대상입니다. 부정의 대상이고 긍정의 대상이고 부정의 대상이죠. 부동산이 되기 전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던 나. 자, 나는 수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수포는 자연이죠. 긍정의 대상이고,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시계는 부정의 대상입니다. 그죠? 자, 시계가 되기 전 수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던 나입니다. 자, 1년에서 5년까지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과 멀어진 나이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연인데 바람, 비, 별, 대지, 숲이죠. 까닭없이 심오해졌습니다. 자, 깊이가 있고 오묘해졌다. 내하고는 전에는 마음대로 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이 이유는 까닭없이라고 했지만 인간이 자연을 분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들 자연, 바람, 비, 별, 대지, 숲이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심오하고 난해해져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나이입니다. 내가 청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청량은 부정의 대상이죠. 자, 삶은 터무니없다. 그 청량된 다음의 삶은 나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요. 난해해졌습니다. 어려워졌다. 이해하거나 풀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자연을 버리고 나서 자연과 소통할 수 없게 되면서 내 삶이 어려워졌다. 난해해진 나의 삶이고요.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계산은 부정의 대상행위죠. 자연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죠? 바람의 이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 바람이 자연이잖아요. 자연의 이웃이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에는 물과 별의 동무였다. 자연의 동무였다, 이런 뜻이죠. 그들과 말 놓고 살았다. 자연과 말 놓고 살았다. 말을 놓는다는 것은 서로 편안하고 가깝다는 뜻이죠. 친근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냈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들은 바람, 비, 별, 대지, 숲으로 자연입니다. 그죠? 소용돌이는 계산이나 해석되지 않는 자연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해석으로 난해해지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소용돌이로 표현했습니다. 계산되고 해석되기 전 자연과 함께했던 나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자, 백무산 나도 그들처럼 해설이었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반성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또 성찰적입니다. 주제는 생명력 충만한 삶에 대한 지향. 자, 특징은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에 일정하게 배치함으로써 운율감과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했습니다. 도시법과 반복법을 사용하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현재와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은 순우리말로, 또 부정적인 대상은 한자어로 표현했습니다. 일상적인 대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죠. 자, 화자가 궁극적 의미,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과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으로 나누는 그 특성을 말해보자인데요. 긍정적 의미의 시어는 바람, 비, 별, 대지, 숲은 순우리말로, 부정적 의미의 시어는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는 한자어로 대립적으로 제시했죠. 시적 묘미를 보여줍니다. 나와 그의 과거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관계 변화를 말해보자인데요. 과거에는 서로 이해할 수 있었죠. 이웃이었고 동무였으며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였고 모두 소용돌이였습니다. 현재는 그들이 심오하고 난해한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나도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나와 그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쓴 글이 나오는데요. 정답은 아니지만 국어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읽어보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백무산 시인의 나도 그들처럼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